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주옥 같은 댓글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글들이 많고 제가 올리는 영상보다 이 댓글 리뷰가 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올려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정말 댓글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이 저는 여성에게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분류했을 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고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남자 본인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거고 여자들은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다. 이제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들의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남자들 쪽으로 좋은 일자리를 몰아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남녀에게 경쟁을 시켰죠. 일자리 경쟁을 시키면서 둘 다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는 남녀 모두 안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금 혼인 감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여성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제가 볼 때 뭐 결혼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비현실적인 거를 많이 꿈꾸고 있다고 봐요. 정체성도 무너졌고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미디어, FM 그리고 어머니들의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비현실적인 욕망. 이게 왕자들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심각한 거는 사실 FM이라고 보는데 요즘 뭐 아까도 제가 영상에 올렸습니다마는 여성 BJ들끼리 싸우다가 포크로 얼굴을 찌른 일이 있었잖아요. 간자놀이를 찔렀는데 근데 요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부산의 뭐 정류정인가? 거기는 여성이 여성을 토막 살인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더라도 뭐 죽전역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여성이 여성을 실제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 압구정 같은 경우는 뭐 번호 달라는 남성한테 뭐 귀찮게 한다고 담배 뿌린지 담배 꽁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을 던졌죠. 그러니까 과거의 여성들한테는 없었던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저는 이 FM 때문이라고 봅니다. FM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Girls can do anything.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여성의 정체성을 이 FM들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거부를 해버리면서 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중성화 내지 남성화가 많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으로 남성성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가진 사람들, 남자가 대표적으로 뭐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폭력성은 남성이 강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요즘은 남자들은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조심하고 웬만하면 몸 살리고 시비 붙어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분위기인데 요즘 여성들은 무서워요.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자답지 않은 여자들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여성들은 일본 여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FM의 영향이 대한민국의 여성성을 없애버렸다. 많이 죽여버렸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엄마의 영향.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심었죠.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다. 남자는 돈이 최고다. 니는 나처럼 아빠한테 당하고 살지 마라. 그리고 시댁에 잡혀 살지 마라. 시댁 조건도 꼭 봐라. 뭐 등등등.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남자는 돈이 최고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지금 이런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는 똑같은 말이죠. 남자는 집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여자는 돈이 없어 결혼을 결심한다. 요즘 제가 유튜브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유튜버 중에 두 분입니다. 여성 두 분 다 아마 30대 중반 여성인데 근데 둘 다 보면 한 분은 확실히 FM이라고 했어요. FM이라고 했고 비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가 봐요. 힘들다 보니까 이제 거의 30 중반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 갑자기 그런 영상이 올라오길래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결심한다. 비혼이었고 FM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최근에 한번 본 적 있고, 그리고 또 어제도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가지고 저도 한번 클릭해서 보니까 이제 그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비혼이었어요. 비혼이었는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또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빚을 좀 갚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또 결혼을 꿈꾸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나한테 잘 나가면 보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퐁퐁이 잘 구하면 나한테 보상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런 영상을 올렸던데, 그러니까 말씀이 맞아요. 여자는 돈이 없으면 결혼을 결심한다. 맞습니다. 그거는 여기 통계에서도 나오잖아요. 소득의 1분위가 제일 혼인율이 높지 않습니까? 2018년도 자료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성들은 결혼하는 거 맞아요. 일본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갔고,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결혼 문화도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뭐 계속 양성평등 외쳤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외쳤으면 결혼할 때도 반반해야죠. 자기가 일단 모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비슷비슷하다, 직장도 비슷비슷하다고 하면 남녀 모두 반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가부장적인 그런 종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시대는 양성평등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실제 여성들도 양성평등을 외치는데 왜 결혼할 때만 되면 가부장적인 문화,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만 해오는 거를 하냐는 거죠. 이거는 여성들이 제가 볼 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제 거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진짜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남자들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마통 뚫어가지고 뭐 결혼하겠다? 더군다나 뭐 20대 정도면 뭐 그래도 이해가 가죠. 근데 30대 여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고자 한다? 엄청나게 결혼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뭐 상황이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남자한테 허심탄회하게 말할 거 말하고 뭐 그동안은 내가 좀 정신을 못 차렸다. 이제는 정신 차리겠다. 열심히 하겠다. 남자한테 쿨하게, 이거 절대 속이면 안 돼요. 속이면 나중에 이게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있는 대로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 근데 남자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어차피 남자도 늘렸어요. 찾다 보면 또 괜찮다는 남자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여튼 뭐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지금 남자들 분위기도 옛날처럼 뭐랄까요, 돈 아예 안 모은 여성들을 거부하는 문화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갔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거 문화 같은 것도 아마 이게 나중에 가면 늘어날 거예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렇게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혼외 출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늘어나는 쪽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 잘 돌아간다. 반환법이죠. 제대로 망해야 일어설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망합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우리나라처럼 빨리 망해간다? 중국 정도? 중국이 우리보다 따라오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중국도 보니까 만만치 않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가 1등이에요. 우리가 1등이고 일단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진행은 우리보다 많이 되었죠. 진행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지만 거기는 천천히 진행되었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늦게 진행되었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생애 미혼율 50세까지 결혼을 전혀 하지 않은 생애 미혼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전에 조선일보에서 예상하기로는
2040년 정도로 예상하던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가지 않겠냐. 생애 미혼율 일본을 돌파하는 게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지금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어떤 해결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인 게 혼인이라든가 뭐 출산이라든가 뭐 이것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그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혁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회적인 논의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다음 내년에 뭐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막 계속 이러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될 게 많은 거를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고 정치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해 집단들이 관계돼 있고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다들 지금 그냥 에이 모르겠다, 처음에는 할까 하다가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들 보면 국민들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알면서도 그냥 지금 모른 체 하면서 뭐 어찌어찌 되겠지 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그냥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망하기 전까지는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어떤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고를 미리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미연에 방지를 못 해가지고 발생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재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재라고 하죠. 인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재예요. 인재. 결국은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인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치인들한테 그 권한을 위임을 한 거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업무에 대해서 해태했던 거고 부작위했던 겁니다. 직무유기란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이거는 뭐 좌우할 거 없어요. 자나오나 지금 보면 하는 거 보면 해결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유 뭐 가다 보면 뭐 어찌 되겠지 하면서 생각하면서도 우리 뭐 여당일 때 그리고 여권일 때 이때만 좀 터지지 마라. 가계부채만 해도 그래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 때만 안 터지면 되겠다면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개혁을 하기보다는 뒤로 딜레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하기 전까지는 정신 못 차릴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댓글 쓰신 분도 그런 것 같네요. 자,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게 여자들 소비가 미쳐가지고 나이 먹어서 남겨놓은 게 없어서 노답이다. 꾸준히 잘 모으고 있는 건 진짜 일부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블라인드에 있는 글들을 좀 보다 보면 그래도 거기는 좀 괜찮은 직장 가진 분들이 꽤 많잖아요.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30대 초중반 여성분들 중에서 1억 이상 모은 여성들이 정말 드물어요. 드물고 뭐 2억을 넘는 거는 저 거의 본 적 없고요. 1억도 매우 드물어요. 뭐 30에서 35 정도 여성들 말하는 거죠. 직업도 보면 괜찮은 직업들이 많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남자들보다는 당연히 직장 생활을 좀 일찍 하죠. 군대를 안 가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1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모으면 되잖아요. 월로 따지면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은행 이자가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적금을 통해서, 아니면 뭐 그동안에는 자산 시장이 좋았으니까 뭐 ETF를 샀든지 뭐 펀드를 했든지 뭐 등등등 했으면 약간의 복리라도 눌리면 조금 성실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모을 수 있죠. 모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참 문제죠. 남자들한테는 매덕 준비해 오라고 하면서 남자들이 더 늦게 사회에 진출함에도 이거는 정말 불공정한 거고, 근데 이런 여성들이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지금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여성들이 이렇게 돈을 못 모은 거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동안 소비를 너무 지나치게 한 거죠. 지나치게 한 건데, 그리고 이런 소비 습관은 한번 물들어 놓으면요 쫄딱 망하기 전까지는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 이들이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고 반성하고 포기할 거는 좀 포기하고 눈을 좀 낮출 거는 낮춰야 되는데, 아직도 육각형 남자, 육각형 아니라도 최소한 뭐 삼각형은 돼야 된다 식으로 뭐 그렇게 계속적으로 남자들을 찾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 재다가 30대 중반 넘어가죠? 그때는 남자들이 안 구해요. 안 구하고 그때 되면은 주변에서도 소개도 잘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방 40대입니다. 금방 40대면 그분들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될런지 정말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알아서들 하세요. 저 어차피 뭐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본인들이 잘 헤쳐 나가시길 그렇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50%가 넘는다면 웬만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50%까지는 가기는 힘들더라도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가 8.7 정도 나와요. 남녀 다 합쳐가지고 남녀 다 8.7 나오는데, 이게 물론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15% 정도만 넘어가면, 15% 이상에서 20% 정도만,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로 봤을 때 예전에 막 높았을 때 12%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2006년도인가 실제 12% 넘은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이게 15% 넘어가고 20% 가까이 가면 저는 그때 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50%는 제가 볼 때 이상이고, 저는 충분히 그런 흐름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의견 또 읽어드리면, 20대 초 정말 처녀랑 달달한 가정, 이쁜 연애하도록 힘없는 남성끼리라도 뭉쳐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한국 여성도 20대 때 즐기고 30대에 호구 잡는 결혼이 줄어들고 일찍 결혼하는 정상적인 비율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사회적 책임 등등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하게 경쟁체제로 가고 20대 초중반 일찍 결혼하여 아이 낳는 여성들은 그만한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국제결혼 분위기는 저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특히 30대 여성들이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매우 발작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요즘 유튜브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유튜브가, 채널 수가 뭐냐고 하면 국제 커플 유튜버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이 커플로 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 수가 급증해요. 이게 저는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 여성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증빙을 해야 되나 봐요. 뭐 어떻게 소통하느냐, 혹시 뭐 매매혼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카톡 주고받은 거를 뭐 증빙 서류를 낸다든가 유튜브 영상을 자료를 낸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채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증빙하는 게 있나 봐요. 비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유튜브 또 요즘 많이들하고 또 이게 트렌드상으로 국제결혼이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이분들 보면 조회수도 엄청나게 잘 나와요. 저는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고 뭐 과거에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좀 느낌이 오거든요. 야, 이거 트렌드구나. 그리고 댓글들을 쭉 보더라도 남자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국제결혼이나 국제 커플에 대해서 관심 많은 남자들이 이거를 보죠. 일반적인 남성들도 물론 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댓글 반응을 보면 나도 이제 국제결혼 준비한다. 나도 이제 해외 여성을 만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 일부 결혼 못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막 발작을 하는 여성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지금 이거는 트렌드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바람 자체가 있었습니다만은 막 확산되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보다는 낮을 거라고 봐요. 왜냐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는 거 없었잖아요. 커뮤니티 같은 것도 없었고, 아마 그때 일본 같은 경우가 80년대 후반부터 2006년도까지 국제결혼이 많았으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90년대 후반에 뭐 인터넷 같은 게 있긴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SNS 문화,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인스타그램이 유행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은 제가 볼 때 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일본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저는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끼리도 좀 뭉치자. 예, 이거 제가 볼 때 정말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지금 대한민국이 이 비정상 국가가 됨에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직화가 되었어요. 여성 단체들. 일단 먼저 그전부터 1980년대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이 있다가 이제 2001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뭐 여성부인가요? 여성부가 생기고 이들이 결국은 세력화가 되고 시민단체를 만들고 이들이 결국은 또 정치화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의 힘이 워낙 세졌고 이들의 입김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서 이들이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또 여성들한테 유리한 입법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조직화되고 이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거를 수용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지난 대선에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그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있었던 그런 아젠다였던 것 같은데 물론 아직 현실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권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꼭 뭐 시민단체를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라든지 SNS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정치인들도 당연히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 다 이런 거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끼리도 뭉쳐야 된다.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결국은 이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떤 젠더 갈등 어떻게 보면 엘리전인데 그래야 남성들이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또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댓글은 좀 길게 쓰신 분인데 너무 좋은 글이라서 제가 그냥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글이라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결혼 안 한 20대, 30대 이자들이 40대 중반 이후부터 엄청난 후회를 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폐경이 오면서 여자로서의 기능도 사라지면서 멘붕이 온다고 합니다. 후회도 늦어서 노년은 아주 비참해질 거라고 합니다. 현재 80년대에 페미짓을 저질렀던 대다수의 일본 여자들이 현재 나이가 들어 모두 외톨이가 되어 늙은 부모님의 연금으로 겨우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페미 세대 이후에 자라는 어린 딸내미들이 그런 비참한 늙은 여자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전 세계 선진국에서 다 거쳐갔던 사회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할 사회적 관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결혼해달라고 매달리는 세상이 곧 올 겁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런 일이 일반화되었어요. 몇 년째 결혼해달라고 매달리는 여자에게 남자가 꼬다송이 들고 프로포즈를 하면 여자는 너무 놀라 고마워서 펑펑 울면서 거의 실신 상태로 기절합니다. 그런 장면을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프로포즈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남자에게 자꾸 프로포즈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프로포즈입니다.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는 여자들이 시집 가려고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데 남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튕기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에서 경험한 에피소드인데 매일 남자 회사에 도시락을 싸들고 가는 아가씨를 알게 되었는데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으니까 남자가 결혼을 안 해준다고 너무 슬프다고 하더군요. 10년째 남자에게 매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이렇게 이제 해외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워낙 속도가 빠르잖아요. 다른 나라 10년 갈 거 우리나라는 거의 뭐 2, 3년 만에 압축으로 가니까 우리나라도 이 싸움이 뭐 오래 갈 수도 있고 여성들 권력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의외로 또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